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노무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도 정보수 노무사님 모시고 어제에 이어서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해서 조금 추가로 이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차 휴가의 부여 방법과 사용 촉진 제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연차 휴가는 연차 휴가 우선 부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차 휴가는 1년간 80% 이상 개근할 때에는 15일이 이제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연차 휴가는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휴가입니다. 그런데 1년 미만인 경우는 휴가가 없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해당된 월을 만근했을 때 하나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최초 1년 이내에는 총 11개가 매달 1개씩 발생합니다. 그걸 만근을 전제로 발생하고, 그리고 또 1년이 딱 되는 시점에서 15개가 이제 출근일이 80% 이상일 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첫 1년은 11개, 2년은 15개, 그리고 이제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연차라고 합니다. 연 단위로 발생한다. 그리고 이제 퇴직금, 그러니까 연차 휴가 이 부분에서는 이제 연차 휴가 부여 방법에서는 어떤 개인별 관리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휴가가 이게 사람들이 많고 할 때는 개인별 관리를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사용 촉진 제도도 있고 또 연차 휴가 대체 휴무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인별 관리는 너무 복잡하고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회사들이 연도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관리라는 거는 연 단위로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어떤 회계연도 기준으로 이제 판단하는 게 연도별 관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7월 1일 날 입사한 직원 같은 경우는 15개 1년이 되는데 7.5개를 미리 부여하고 그 다음에 1월 1일로 입사한 것으로 간주해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연차 휴가 계산 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개인별 관리, 두 번째는 회계연도 연도별 관리라고 있고, 또 세 번째 방법은 선부여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가 입사를 하게 되면은 15개를 미리 선부여를 하고 이제 휴가를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좀 장단점이 있는데, 개인별 관리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람이 많으면 이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연도별 관리 같은 경우는 장점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하기 때문에 좀 효율성이 있습니다. 근데 연도별 관리에도 문제가, 퇴직할 때에는 또 개인별 관리로 돌아와 가지고 다시 계산을 해줘야지 됩니다. 그럴 때 어떤 퇴직일이 중요합니다. 언제, 예를 들어서 6월 1일에 입사한 사람이 6월 1일 이전에 퇴사를 하게 되면은 15개를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조금 하루라도 더 채우면 받게 되는, 이게 바로 연도별 관리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점을 좀 사전에 예방한다고,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퇴사를 하더라도 그날에 비례해서 지급하는 그런 휴가제도인데, 이 부분은 선지급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휴가 15개를 선지급하고 퇴사할 때 그를 비례해서 이제 일수만큼 준다. 이렇게 할 때, 이거는 바로 이제 선부여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휴가 부여 방식은 개인별 관리, 개인별로 부과하는 것, 그리고 연도별 관리, 그리고 선부여 방식,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지금 대부분 회사들은 연도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몇 개 더 주더라도 이제 입사일에 고려 없이 이렇게 제대로 관리를 하기 위한 방법은 선부여 방식이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 연차 유급 휴가가 되게 뭐랄까, 숙지해야 될 사항도 많고, 그러니까 HR 쪽에서 담당하면 어떤 노동법이나 이런 것도 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외국계 회사 같은 경우 이런 걸 자세히 모를 수도 있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혹시 기억에 날 만한 사건이 있으셨나요?
예, 연차 휴가는 미사용하게 되면은 반드시 금전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 휴가 부여는 연차 휴가가 발생한 시점부터 1년 동안이 유효기간입니다. 1년이 지나면은 연차, 그러니까 금전 보상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노사가 합의해서 몇 개까지 이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그것을 같이 이렇게 모아서 쓸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연차 휴가 저축 제도 이렇게 해서 이제 이용을 한 거를 같이 이렇게 쓰게 되면은 한 달 내에 휴가를 갈 수 있다든지 이런 제도로 그러니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차 휴가는 이제 그때 매년 이제 금전 보상을 해준다든지, 그래서 사실 금전 보상은 바로 인건비하고 직결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실 휴가하고 금전 보상하고 비교할 때 휴가가 더 좋은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사에서는 사용 촉진 제도를 통해서 근로기준법 61조에 있습니다. 이 사용 촉진 제도를 통해서 근로자한테 그러니까 연차 휴가 사용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유효기간 끝나기 6개월 전에 몇 개 남았다, 그리고 휴가 계획을 제출하라, 이렇게 통지를 하고, 그래서 제출을 하지 않게 되면은 휴가 소멸 2개월 전에 휴가 일자를 정해서 이제 휴가 사용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도 사용 안 하게 되면은 그런 이제 어떤 미사용 휴가는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차 휴가는 회사가 특별히 이제 부여를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 촉진 조치를 하지 않게 되면 반드시 돈으로 이제 금전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사용 촉진을 위한 많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마지막 12월 달에 이틀 단위로 쉰다든지, 아니면 1주나 2주를 전체 휴무를 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 노사 합의에 의해서 결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근로자 대표를 별도로 또 선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 그래서 연차 휴가 2월 할 때는 근로자 대표하고 동의했을 때에는 2월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근로기준법 62조에 보면은 샌드위치 되는 날은 이 날은 우리 연차 휴가를 사용해서 다 쉬어서 연속으로 이렇게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자. 이럴 때에는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연차 휴가를 사용해서 다 휴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연차 휴가 사용하는 방법인데, 반드시 여기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자세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